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 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한국경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 해외 원조의 성과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ODA는 글자 그대로 개발을 위한 원조입니다. 즉,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돕기 위한 해외로부터의 지원입니다. 개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ODA가 개발도상국에 제공됐지만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즉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은 2005년의 파리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OECD DAC가 파리에서 개최한 두 번째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파리 선언의 내용들은 그의 포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선행 노력이 축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냉전의 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의 전략적 이익이 원조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라는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자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외채위기, 국가와 체제 이행국들을 대상으로 했던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렵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행동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6년 OECD DAC는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이라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특히 개발 과정에서 현지의 주인의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공여국들 사이의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2년에는 UN 차원에서 개발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물로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채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개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었지만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컨센서스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바탕은 개발 계획에 대한 수원국의 리더십과 주인의식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와 기구들 사이의 조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파리 선언의 두 해 전인 2003년에는 로마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첫 번째 고위급 포럼이 개최되었고 조화에 대한 로마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로마 선언은 흔히 좋은 관행 보고서라고 부르는 DAC의 공여 관행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DAC의 회원국들이 2001년 구성한 것으로 원조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공여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관행 보고서는 당시 공여 관행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공여국 위주의 우선순위와 시스템, 원조 절차의 복잡성, 조정되지 않은 원조 공여 등을 지적했습니다. 조정되지 않은 원조 공여와 관련하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널리 회자된 일화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수마트라 북부의 한 여자아이가 홍역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마을은 2004년 12월 남아시아를 덮친 쓰나미로부터 복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홍역이 널리 퍼진다면 몹시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어서 전염병 전문가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쓰나미가 덮친 후 혼란의 와중에 똑같은 홍역 백신을 서로 다른 곳에서 총 3번이나 맞은 것이었습니다. 홍역 증상은 백신 과다 투여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조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공여 관행을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서
첫째, 원조 공여국들이 원조 절차상의 불필요한 차이를 조화롭게 줄여나가야 하고, 둘째, 수원국의 시스템에 원조 공여국들의 지원 방식과 원조 절차를 맞추어 나가야 하고, 셋째,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조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고, 넷째, 원조 절차를 단순화하여 수원국의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한 로마 선언은 2000년에 채택된 UN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공여국의 원조 전략이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합치되도록 하며, 구체적인 원조 정책과 절차 등이 수원국의 정책 제도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5년 OECD DAC가 파리에서 개최한 두 번째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은 이러한 그전까지의 국제사회의 논의가 결집된 것이었습니다. 파리 선언은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 일치, 조화, 성과지향적 관리, 상호 책임입니다. 주인의식은 수원국, 즉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개발 전략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치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나 기구가 수원국이 설정한 전략에 맞추어 지원해야 하며, 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현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나 기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로 원조 행위를 조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지향적 관리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측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며, 상호 책임은 그 성과에 수원국과 공여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리 선언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원칙별로 수원국과 공여국들이 이행해야 할 12가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2가지 성과 지표는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 전략 마련,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수원국 우선순위에 맞춘 원조, 원조의 상호조정을 통한 역량 강화, 수원국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및 정부 조달 시스템의 활용, 중복되는 프로젝트 실행기구 감축을 통한 역량 강화, 원조의 예측 가능성 증대, 원조의 비구속화, 공통의 계획 및 절차 활용, 분석 작업의 공유, 결과지향적 체계, 상호 책임 강화 등이었습니다. 각 성과지표별로 2010년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1번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 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수원국의 75% 이상이 개발 전략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성과지표에 관해서는 2가지 목표가 설정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번 분석작업 공유의 경우 현지 파견한 조사의 30% 이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국가 분석작업의 66% 이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OECD는 2011년에 78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각 성과지표의 2010년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그중 목표가 %인 것들의 목표와 현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한 것은 4번 원조의 상호조정을 통한 역량 강화뿐이었습니다. 기술 원조의 50% 이상을 공여국의 역량 개발 지원에 쓰도록 한 것인데 2010년 현재 57%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 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75% 이상의 목표였지만 2010년 현재 조사 대상국의 37%만 개발 전략을 보유했습니다. 10번 분석작업 공유의 경우 현지 파견단 조사의 40%, 국가 분석작업의 66%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2010년 현황은 각각 19%, 43%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는 한국을 공여국으로 하는 원조의 현황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여국과 무관한 성과지표인 1, 2, 11, 1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체 조사 수치와 비교해보면
10번의 B, 즉 국가 분석 작업의 공동 수행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리 선언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의 원칙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과 2011년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파리 선언으로부터 3년 뒤 가나의 아크라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세 번째 고위급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시민사회의 대표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계획은 파리 선언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 원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추가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파리 선언이 주인의식과 관련하여 국가라는 행위자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조가 시민사회를 배제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크라 행동계획은 원조를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그 과정에서 의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구 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조의 제공자가 고소득 국가들만이 아니라 중소득 국가들 그리고 민간 기구들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의 조정 과정에 이들 모든 제공자들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대한 상호 책임과 관련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네 번째 고위급 포럼은 파리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원조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개발 효과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부산 포럼에는 160여 개국의 고위 인사, 주요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인사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개발 원조 분야의 최대 규모 회의가 되었습니다. 파리 선언이 DAC 회원국들과 이들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들의 컨센서스였다면 부산 선언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원조를 제공하는 중소득 국가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조만이 아니라 투자, 무역, 송금 등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수단들의 효과성이 동시에 논의되었습니다. 부산선언은 개발협력의 공통 원칙으로서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을 설정하였습니다. 파리선언과 비교해보면 일치와 조화가 빠진 것이 눈에 띕니다. 개발협력의 주체와 수단이 더 폭넓게 논의됨에 따라 일치와 조화를 강조하기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아크라 행동계획에서도 강조된 것인데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산 포럼 이후 OECD의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은 종료되었습니다. 원조 효과성이 개발 효과성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대치됨에 따라 파리선언에서와 같이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포럼을 원조 효과성이라는 규범을 사실상 약화시킨 모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조의 수원국과 공여자들은 원조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조 효과성에 관해 학계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